지금 컴포트 모드였는데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누르면 회장입니다. 오! 잠깐만. 와! 와! 갑시다! 와! 와! 이 차의 매력이 진짜 한껏 드러나는 것 같고요.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새로운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로 국내에 공식 출시됐을 당시 한정적으로 판매가 됐었던 모델 Y 런치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베스트셀링카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프론트 범퍼와 그리고 그릴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상 공기 흡입구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퍼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고 디자인이 유출되기 전에 헤드라이트는 모델 3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지만 보니까 이렇게 헤드라이트는 길게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헤드라이트가 탄생을 했고요. 차체에 비해서 뭔가 좀 좁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사이버 트럭과도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의 SF 영화인 로보캅스의 앞모습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전기차만의 특징인 프렁크가 있는데요. 116리터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렁크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을 보고 왔을 때 간단한 짐을 싣거나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신발들을 넣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이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쿠페형 SUV의 실루엣을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루프 라인에서 또 트렁크로 갈수록 유려하게 떨어지는 이 선이 너무나도 우아하면서도 또 동급 SUV 대비 훨씬 더 유려한 비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이 차량의 색상이 글래셔 블루라고 하거든요. 200만 원의 추가 옵션비를 내면 이 색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블랙의 윈도우 몰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플러시 도어 핸들입니다. 아쉽게도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여셔야 하는데 짐을 한 손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 손으로만 연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토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9인치와 20인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20인치 헬릭스 2.0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실버인데 차주님이 이 블랙의 윈도우 몰딩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블랙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승 차량의 타이어 제원은 255-40R 20인치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디자인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윗부분은 이렇게 유려하게 떨어지는 라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일러 밑에 부분부터는 사실 위에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약간은 좀 뭉툭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차량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테일램프가 저는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가 안정적인 비율로 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 특징적인 게 바로 간접 반사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그냥 램프에서 점등이 되는 구조일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빛이 나온 게 간접 반사가 돼서 테일램프로 지금 나타내는 형태이거든요. 누가 디자인을 한 건지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간접 반사형 테일램프가 여기까지 다 이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와, 진짜 넓네요. 기본적으로는 822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러기지 보드를 치우고, 그리고 또 이 밑에 정말 공간이 여유롭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뭐 1인용, 이삿짐 옮기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2열을 2대 4대 2로 폴딩을 하게 됐을 때에는 무려 2138리터의 차박이나 또 차크닉 하시는 분들 정말 여유롭게 적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저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1열인데요. 자, 일단 도어 트림부터 보게 되면 정말 미래지향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또 들어가 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으로 살짝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프레임리스 도어가 또 어떤 식으로 정숙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화이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백색의 화이트가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테슬라는 이 부분이 특징적이죠. 화이트 근데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도어 트림 쪽에도 화이트의 색상과 또 블랙과 또 회색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들어가면서 앞에 대시보드까지 쭉 다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밤이 되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더 멋있게 보인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니멀리즘을 테마로 하고 있는 많은 차량들을 봤습니다만 정말 이 차량은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미니처럼 앞에 계기판도 없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죠. 그냥 딱 하나 가운데 이렇게 15.4인치의 디스플레이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운전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심플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또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딱 가운데 디스플레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자꾸 시선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딱 나만의 어떤 태블릿? 이 태블릿을 여기 자동차에 딱 거치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적응이 되면 또 굉장히 또 직관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왼쪽에 이 자동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주니퍼가 되면서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2026년형은 15.4인치가 아니라 또 16인치로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을 보게 되면 이 센터 콘솔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 2개 딱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런치 에디션이기 때문에 한정판 런치 에디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로고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 센터 콘솔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심플하네요. 그리고 이 안에 수납 공간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이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애프터마켓에서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수납함을 구매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닫아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는 안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수납 공간을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손을 넣어서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중간에 수납 공간은 넉넉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 보면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이거 손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돼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여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핸들에 음성 누르고 글러브 박스 열어줘.
짠! 한 박자 늦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쯤 딱 열렸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상당히 작게 이렇게 수납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기 컨트롤에 보게 되면 글러브 박스를 열 수 있는 버튼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2열로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쾌적한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이게 휠 베이스가 2890mm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 정말 충분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서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성인 3명이 앉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도 넉넉하죠. 그래서 2열에 앉아있는 또 동승객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또 2열의 동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8인치의 디스플레이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풍향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쉽게도 2단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1단계로 줄여도 바람이 상당히 좀 셉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2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또 직접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음악도 직접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뭐 트위치나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영상들도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1열과는 또 독립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어폰을 통해서 2열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상이나 음악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양한 게임도 해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화면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또 2열 승객들을 위한 C포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썬루프가 이 뒤에 2열까지 쭉 넓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름에는 이곳에 너무 이제 햇빛이 많이 비쳐서 좀 덥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걱정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주니퍼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때부터 저 되게 대량 난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어노브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통 뭐 기어노브가 이쪽 스티어링 휠 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는데 없어가지고 어디서 이거를 찾아야 하나 엄청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P는 가운데이고 앞으로 전진할 때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후진을 할 때는 터치를 통해서 뒤로 움직이게 되면 후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사실 초반에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적응을 하게 되면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우리 제주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우 삼촌이 완전 테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이 모델 Y가 들어올 때부터 제주도에 바로 이제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시승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모델 Y랑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주니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물론 되게 신박하기는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너무 튀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주니퍼는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스무스합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많이 적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되게 많이 울컥거린다? 뭐 그런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에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나아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원페달 그 감소 기능을, 제동 기능을 표준이 아니라 또 감소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전기차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차의 매력이 정말 이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바로바로 힘을 내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듀얼 모터 4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륜과 후륜에 지금 하나하나씩 378kW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넘치죠. 뭐 지금 제가 한 60, 7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도로 상황에서는 뭐 전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고속 주행을 해볼 텐데, 고속 주행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출력을 내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차량이 4륜 구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4륜 구동은 LCM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출력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네요. 오, 그리고 진짜 느끼는 게 지금 앞에 다 테슬라거든요. 와, 요즘에 이 테슬라, 특히 Y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구매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 하면은 이제 또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게 기본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4,999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공간감에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또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듀얼 모터 4륜 구동 선택하고 또 FSD 904만 원 선택을 하셔서 모든 걸 다 이제 때려 넣어도 6,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6, 7천만 원을 줄 가치가 충분히 있는, 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차량이 바로 모델 Y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이유에서 많이 모델 Y를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차량은 FSD는 빠졌고요. 452만 원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선은 아주 진짜 잘 지켜서 가주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현대 기아처럼 과속 알림 기능, 과속 경고 기능이 지금 없거든요, 이 내비 자체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과속에 이제 딱지를 끊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스포츠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였는데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누르면, 오, 잠깐만, 와, 페달을 밟자마자 그냥 확 튀어나가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컴포트랑 스포츠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완전 차가 또 달라지네. 와, 스포츠 모드를 설정하고 페달을 밟으니까, 와, 엄청나게 튀어나가네요. 대박이다. 다만 제가 보니까 지금 감속을 제가 감소됨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감속을 표준으로 하고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제동이 되는데 또 튀어나갈 때는 확 튀어나가니까 좀 멀미가 진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로 하실 때는 감속은 꼭 감소됨으로 설정을 하시고 달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듀얼 모터 4륜 구동인데 1회 충전 거리가 505km라고 합니다. 꽤나 많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2026년형으로 바뀌면서 배터리의 용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회 충전 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거리는 4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4륜 구동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승차감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차량에는 주파수 감응형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뭐 토션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막대기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라고 한다면,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다 바퀴가 달려있는 거니까 그만큼 유연하게 바퀴가 움직일 수 있어서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파수 감응형,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스펀지 댐퍼
댐퍼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친 자갈길이나 또 뭐 아스팔트 위에서는 이 댐퍼가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조금 더 그런 충격들을 흡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급 코너를 해야 하거나 급 정차를 할 때에는 이 스펀지 댐퍼가 또 단단해지면서 바로 이 차량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진짜 운전을 해보면 기존의 모델 Y랑은 말할 것도 없고 확실히 이 사륜 구동과 그리고 이 후륜 구동, 이 두 가지 차량만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 앞에 계기판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계속 운전을 하면서도 지금 오른쪽으로 시선이 뺏기고 있거든요. 미니처럼 작게라도 계기판이 있었으면 현재 제가 운행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도 체크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이 너무 좋은 승차감에 빠져가지고 페달을 밟다 보면 과속에 걸리기 쉽겠다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지금 오른쪽을 보면서 디스플레이로 현재 주행 속도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비게이션에 현재 과속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경고 알림이 안 뜨다 보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그냥 여기에다가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거 하나 사셔가지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전의 모델 Y에 비해서는 더 조용해진 것 같기는 한데, 정숙성이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근데 아주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윈도우가 이중 접합 몰딩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만, 이 노면에서 자꾸 올라오는 약간 소음들, 그런 거는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이 차체에 비해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이렇게 작은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작은 만큼 또 이렇게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이 조향각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기어 노브 앞에 터치로 하는 거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물리적인 버튼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상등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특이하게 이렇게 위에 지금 있습니다. 위에 버튼을 켜서 킬 수 있는데, 누르지 않더라도 살짝 터치만 해도 바로 켜지고 꺼지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20268 버전에서는 또 이 컴포트 브레이킹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고 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딱 이렇게 제동을 할 때 감속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좀 아직 어색하신 분들한테 또 제동 시에 굉장히 또 그런 편안한 제동을 느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번 2026년 8 버전에서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려볼까요?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와, 그쵸. 여기 이거는 스포츠로 달려야 돼. 잠깐만. 갑시다! 와. 약간 이렇게 차가 없고 고속 주행할 수 있을 때에는 스포츠로 해놓고 달리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차의 매력이 진짜 한껏 드러나는 것 같고요. 컴포트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네요. 와, 진짜 차가 잘 나갑니다. 진짜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페달을 밟고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진짜 이 동일한 이 속도로 계속해서 힘이 지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새로운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딱 페달을 밟았을 때 내연기관은 약간 반박자 정도 약간 쉬었다가 힘을 내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차량 뭐 밟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니까 와, 진짜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모델 Y 살펴보셨습니다. 직접 시승을 해보니까 왜 이 차량이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가격에 이만한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4,999만 원의 프리미엄 후륜,
5,999만 원에 프리미엄 롱레인지 사륜구동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본 시승 차량은 출시 당시 한정 판매된 7,300만 원의 런치 시리즈로 기본 사양에서 휠 옵션이 20인치로 도어실, 콘솔 등 실내 곳곳에 전용 엠블럼이 추가되어서 차별화를 줬습니다. 동급 전기 SUV와 비교했을 때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완성도, 그리고 주행 효율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라고 느껴졌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전기차의 기준이 되어버린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OTA를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계속해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타 브랜드에서 만나볼 수 없는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모터나우의 아나운서 정유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터나우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 비용 0원으로 최적의 조건을 전문 카플래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모터나우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모터나우만의 특별한 프로모션과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